1992년 오스트리아 법의학 수사팀장 라이너 헨 박사 교통사고로 사망. 1993년 사랑의 커트 프리츠 등정 도중 눈사태로 사망. 2002년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언론인 라이너 호엘츠 뇌종양으로 사망. 1992년부터 2002년 사이에 전해진 사망 소식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죽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니 사망한 시기도 좀 차이가 나고 아무 공통점도 없어 보이는데 무슨 전혀 공통점 없어 보이는데요? 사망한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외치의 저주에 걸렸다는 겁니다. 외치가 뭐예요? 뭐야 저거? 외치는 1991년 9월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국경 지역인 외치탈 알프스 산맥의 빙하지대 만년설 아래에서 발견된 약 5,300년 전에 살던 자연 냉동 미라입니다. 발견 당시 시신뿐만 아니라 가죽옷, 나무활 등 석기시대 생활상을 알려주는 유물이 꽁꽁 얼어서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서요. 고고학적으로도 가치 있는 외치를 이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미라의 저주 같은 건가요? 가장 먼저 외치가 발견됐을 당시 현장에서 외치를 맨손으로 자루에 담아 운반했던 사람이 바로 오스트리아 법의학 수사팀장 라이너 헨 박사였습니다. 그는 외치 관련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자동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 그리고 1년 뒤에는 헨 박사를 외치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던 산악인 커트 프리츠가 등정 도중 눈사태로 목숨을 잃고 말았고요. 외치 발굴 작업을 기록한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언론인 라이너 호엘츠도 역시 외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방영하고 몇 달 뒤 뇌종양으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좀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세 명이 다 그렇게 세상을 모두 떠났습니다. 다 그 발굴 작업에 함께했던 동료였고요. 각기 다른 위치에서 다른 사인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발굴 작업에 이 세 명만 있을 것 같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외치의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1년 당시 외치를 가장 처음 발견했던 헬무트 시몬 역시 2004년 산에서 조난된 후 8일 만에 산악지대 한 개울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시몬의 장례식이 있고 1시간 뒤 시몬을 찾아다녔던 조수 디터 워네크까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 그리고 2005년 4월에는 외치 발굴의 조사 단장이었던 고고학자 콘라드 스핀들러까지 병환으로 사망. 어휴. 그로부터 6개월 뒤에는 외치 연구를 해온 톰 로이 박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이렇게 14년 동안 외치의 발굴과 연구에 참여한 사람 중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7명. 이에 일각에서는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외치의 저주라고 주장했습니다. 1959년 1월 28일 러시아. 같은 대학교 동문인 선후배 10명은 우랄 산맥으로 스키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었던 유리 유디는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아 베이스 캠프에 남게 됩니다. 등반 5일째가 되던 날엔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렸지만요. 당시 대장이었던 이고리 갸트로프는 베이스 캠프에 무전으로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훌라트 샤흐르산에 임시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갸트로프 팀과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들을 찾기 위해 수일 동안 수색하던 중 임시 캠프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서 5명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시신을 본 사람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발견된 시신의 상태 때문이었죠. 이들 중 2명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산속에서 달랑 속옷만 입은 채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계곡에서 발견된 한 명은 두개골 골절, 또 한 명은 가슴뼈와 갈비뼈가 완전히 으스러졌고요. 나머지 한 명은 소름 끼치게도 혀가 아주 반듯하게 잘린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9구의 시신 모두 피부가 주황색으로 착색되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식선에선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시신의 모습을 두고 미스터리한 가설들도 나왔는데 그 첫 번째는요. 러시아군의 비밀기지설입니다. 갸트로프 팀원 중 일부 옷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선 양이 검출된 점을 미루어 보아 핵실험이나 비밀 실험의 희생양이라는 설이었고요. 두 번째는 UFO 설로요. 갸트로프 팀원들이 의문의 사망을 하고 난 몇 달 뒤 사고 인접 지역에서 둥근 원형의 발광 물체가 하늘을 나는 것이 보인다는 내용의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무엇도 또 그 어떤 것도 이들이 사망한 원인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우리 한 기자님의 첫 번째 1위 특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11년 러시아 불교 신앙의 수장으로 등극한 다쉬 도르초 이티겔로프 승려.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동료 승려들과 신도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던 그는 191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최초의 불교 사원을 열고 종교계와 의학계에 큰 기여를 했고요.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다친 무장 군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덕망이 있는 분이네. 그런데 1927년의 어느 날 그는 76세에 가부좌를 튼 채 입적하고 마는데요. 그가 눈을 감기 전 동료 승려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나중에 내 무덤을 파보면 내 말의 뜻을 잘 알게 되겠죠. 본인의 무덤을 파보라고요?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유언에 따라 가부좌를 튼 승려의 시신을 그대로 관에 넣은 뒤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75년이 지난 2002년 유언을 잊지 않은 제자들은 승려의 시신이 담긴 관을 꺼내 올려 천천히 열었는데요.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75년 전 승려가 눈을 감은 모습 그대로 마치 미이라가 된 듯 가부좌를 튼 채 앉아 있었던 것이죠. 어머머머.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미이라 처리를 하면 부패하지 않고 저게 남아 있는데 문제는 저 미이라 처리를 했냐 안 했느냐인 거죠. 놀라운 점은요. 이 시신에는 미이라 보존 처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머머머. 시신을 부검한 과학자와 병리학자들의 공식 발표문에는 시신이 36시간 전 사망한 사람의 상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와. 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제 그 이야기에 앞서서 네. 저분이 불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시 태어날 거라고 하셨고. 네네네. 그럼 36시간 전에 꺼냈으면 살아있으셨을까? 우리가 36시간 늦은 거 아닌가. 그럼 관에서 몇 년을 사신 거예요, 그럼? 75시는 버티시다가 36시간 늦는 바람에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이건 새로운 학설인데요. 예. 특정한 온도나 습도 하에서는 시신이 오래 보존될 수도 있긴 한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 뭐 그게 본인이 원한다고 죽은 다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연이 이제 연결된 거라고 보기에는 좀 불가사의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 시신은 현재 울란우대의 이볼긴 사원에 안치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원은 2002년에 그의 시신이 발굴되면서 전 세계의 불교 신자들이 찾는 성지가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인 1860년대 이집트. 이집트를 찾은 어느 4명의 영국인들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귀한 유물이라는 관 하나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구입한 관은 고대 이집트의 문화재로 신분이 높은 한 여성의 미이라를 넣은 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관을 구입한 4명의 영국인은 관을 구입한 직후 한 명은 이집트에서 온데간데 없이 실종됐고요. 또 한 명은 의문의 총격으로 팔을 절단. 그리고 나머지 둘은 목숨을 건졌지만 전 재산을 파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이집트를 떠나 영국으로 옮겨져 한 재력가에게 인수됐는데요. 그런데 이 재력가의 가족 중 무려 3명이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집에 의문의 화재까지 발생하자 결국 이 관 때문이라고 여기고 영국 국립박물관이 대형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결국 이 관은 언럭키 머미, 불운한 미라라고 불리며 영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아, 너무 끔찍해요. 이게 계속 불운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지? 진짜 저주가 있나 봐. 사실 이 관의 주인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된 이집트 공주로 내가 죽거든 나일강에 묻어라. 누구든 너를 나일강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는 죽음의 저주를 내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저주를 남겼다는 건데요. 그렇게 박물관에서 잠든 줄 알았던 이 관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이 저주받은 관을 경매를 통해 윌리엄 스테드라는 고고학자에게 넘겼고 그가 이 관을 배에 실었다는 건데요. 그 배가 바로 타이타니코라는 거죠. 아, 진짜? 그 침몰이 저 저주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공주의 저주가 타이타니코를 침몰시켰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는데
이에 대형 박물관 측은 관을 경매로 넘겼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지금도 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요. 하지만 저주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윌리엄 스테드가 타이타닉호에 실은 것은 관이 아닌 그 속에 미라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